오늘은 이 책 목차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프롤로그 이후에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은 독한 맛, 두 번째 장은 색다른 맛, 세 번째 장은 행동하는 맛, 네 번째 장은 묘한 맛, 그리고 마지막은 변하는 맛. 총 이렇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은 각각 8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1장 독한 맛, 당신은 원래 책을 좋아합니다의 그 첫 번째 꼭지, 당신은 원래 책을 좋아합니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원래 책을 좋아합니다. 내 머릿속 첫 도서관은 유년 시절 내 공부방이다. 당시 우리 집에는 방이 3개였다. 부모님이 쓰시는 방, 할머니가 쓰시던 방, 그리고 누나와 내가 공부하는 방. 이렇게 3개의 방 중 책상 2개가 놓여있던 공부방이 바로 그 도서관이다. 그곳에는 누나 책상과 내 책상이 있었고 책상 밑으로는 서랍장이, 책상 위에는 작은 서랍과 책꽂이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책상 뒤편에는 내 키보다 훨씬 큰 책장이 있었다. 그곳에는 많은 책이 꽂혀 있었다.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왕비열전, 계몽사에서 나온 어린이 동화책과 시집들, 크고 두꺼운 사전들, 피아노 악보 수십 권, 그리고 내가 즐겨 읽던 디즈니 그림책 10권.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즈음이었을 거다. 그 시절 나는 매일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놀았다. 학교를 마치고 동네 형들과 함께 구슬치기, 딱지놀이, 술래잡기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해질녘이면 엄마는 공터로 나와 놀이에 흠뻑 빠져있던 누나와 나를 집으로 데려갔고 우리는 씻고 밥 먹고 숙제하고 TV 보며 하루를 보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비 오는 날이나 가끔 함께 놀 친구가 없던 날이면 나는 방에서 디즈니 그림책을 읽었다. 항상 10권을 통째로 뽑아서 곁에 두고 한 권씩 읽었다. 100번은 넘게 읽었을 거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반복을 지겨워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을 10번, 100번 읽어도 항상 새롭다. 매번 같은 곳에서 웃고 같은 장면에서 흥분한다. 나 역시 그 책을 수없이 읽었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항상 새로웠고 재미있었다. 디즈니 그림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왜 우리 집에는 이 책이 10권밖에 없는 것인지 안타까워했다. 어머니는 그때 내가 그렇게 좋아하며 열심히 읽었던 그림책을 왜 10권만 사주셨는지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다. 아마도 비싸서 그랬을 거라 짐작만 하고 있다. 나는 그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고 책 맨 뒤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나머지 50권의 제목을 보면서 매번 그리워했고 내 방에 전집이 다 꽂혀 있는 상상을 하곤 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전집이 있는 것을 보고 몇 권 빌려가면 안 되는지 친구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는 그 책이 미치도록 갖고 싶었다. 분명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소재가 비단 책이 아닐지는 몰라도 어릴 때 미치도록 갖고 싶었던 그 무엇 말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절절한 간절함을 품은 채 태어났다. 마트의 장난감 판매대에서 떼쓰며 부모와 실랑이를 벌이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스칠 때면 나는 그 시절에 내가 떠오른다. 난 욕심이 참 많은 아이였다.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져야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와 함께는 문방구를 지나기가 힘겨워 먼 길로 돌아가시곤 했다고 지금도 얘기하신다. 어릴 때는 그 관심이 장난감이었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학용품, 옷, 신발, 워크맨 등으로 바뀌었다. 이런 관심의 변화가 나를 무언가에 몰입하게 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나다. 지금 나는 책을 좋아한다. 책 사는 것을 좋아하고 빌리는 것을 좋아하고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 덕분에 지금 내 서재에는 책장, 책상 그리고 바닥에까지 책이 가득하다. 책을 좋아해 가까이 두다 보니 이제는 글을 쓰는 것까지 좋아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책을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기억을 되짚다 보니 계몽사의 디즈니 그림책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 즉, 나는 7살 유치원생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 생각나는 책이 몇 권 있다. 최영재 선생의 별난 국민학교, 에릭 시걸의 닥터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수 타운샌드의 아드리안 모올의 비밀일기, 이구역의 퇴마록, V.C. 앤드류스의 다락방 시리즈,
모두 학창시절 내 관심을 책에 묶어둘 수 있게 해준 소설책이다. 읽은 시기는 달랐지만 이 책들이 나를 꿈꾸게 했고 나를 흥분시켰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기도 했다. 고3 때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다. 짝사랑에 들떠있던 그 시절, 그녀가 내게 이젠 공부하라며 학생의 본분을 일깨운 그날, 나는 서점에서 에릭 시걸의 프라이즈를 샀다. 그리고 온종일 독서실에서 그 책을 읽었다. 그때 왜 나는 서점에 들러 책을 샀을까?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한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혼란스럽고 허탈했던 기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다독이고 싶었는데 그때 생각난 곳이 서점이었고 거기서 에릭 시걸의 글을 통해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사귈 수 있거나 어쩌면 위로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시간이 흘러 대학에 입학했고 교재를 사러 들렀던 구내 서점에서 최영미 시인의 30 잔치는 끝났다를 샀다. 그 전까지 내 기억에 내 돈으로 시집을 산 기억은 없다. 내가 산 첫 시집이기 때문에 유달리 이 책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왜 계획에 없던 이 책을 샀을까? 아마 처음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어른이 된 것 같은 내 모습과 이 시집의 제목이 뭔지 모를 끌어당김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몇 년 후, 지금은 아내가 된 그녀를 만나면서 이영도의 드래곤 라자를 읽었다. 그때까지 무협지는 자주 읽었어도 판타지는 아주 가끔 들춰보는 정도였는데 그녀가 판타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또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녀가 읽었던 책들을 답습해갔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부산행 기차를 타는 날이면 내 가방에는 항상 몇 권의 판타지 소설이 자리했다. 그녀가 들려주는 판타지 소설의 이야기에 흥분했고 내가 이해하기 시작한 판타지 세계관을 그녀의 것에 맞춰 그려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읽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할 미래를 그리게 된 것 같다. 이렇듯 내 삶의 곳곳에는 책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도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라. 무엇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는가? 분명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책이 몇 권 있을 것이다. 물론 책이 아닐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다. 알아차림. 여러분 중 대다수는 자신의 삶에 무엇이 가장 큰 의미가 되고 소재가 되고 동기가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지도 모른다. 마치 취미가 뭐예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책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갈 것이다. 잊고 있었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일. 그것은 깊은 고민을 통해 기억을 퍼올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라며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둘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원래 책을 좋아했다는 것을 말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잊고 지냈던 자신만의 책의 참맛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자.